오늘은 찾았을 때 17층을 바로 찾을 수 있게 쉽게 하는 게 UX. 아, 그 액센트가 있네요. 거기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UI, UX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가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살 수 있겠구나. 네, 저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디자이너 입장으로서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요. 뭐 저는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TC가 이번에 준비한 수다는 시리즈입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려요. 오랫동안 계속 갖고 나가겠다. 맞아요. 오늘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3분 안에 청기누설을 한 거다 지금 당신들. 네, 캐티랜드. 내가 박아든 제품이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가장 나왔으면 좋겠는 제품이죠. 바람컨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현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티타임에 모셨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에서 그야말로 테크의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인데요. 특별히 티타임을 위해서 먼 걸음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실리콘밸리의 K그룹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한국인으로서 또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지금 뭐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지금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어린 학생들 한테 굉장히 이 모범이 되는 후원이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오늘 주제가 말이죠. 이 실리콘밸리는 도대체 무엇에 주목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주제로 잡았어요. 무엇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하고 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UI, UX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은 이미 저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부르면 그때부터 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듯이 이제 제품들이나 서비스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에게 더 편한 것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UI, 유저 인터페이스, 그 UX는 유저 본토 발음으로. 네. 본토 발음으로. 아니 저분이 더 발음이 누가요? 좋으십니다. 네. 예, UX는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UI는 유저 인터페이스. 예. 그 액센트가 있네요. R 발음이 대신에. 예. 그냥 유저 인터페이스면 뭐 컴퓨터 한 바탕화면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익스피리언스는 이걸 가지고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또 어디 뭐 웹페이지를 탐색하고 뭐 이런 거 맞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네, 원래 그 사용자 경험이란 거는 이제 유저들이 뭐 제품이나 서비스랑 인터랙션을 통해서 뭐 느끼고 뭐 경험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것 같아요. 그 UI, UX의 차이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저는 엘리베이터 탔을 때 많이 느끼거든요. 엘리베이터? 예, 30층짜리 고층 빌딩을 탔을 때 1층부터 3층에 버튼이 있잖아요. 버튼을 이쁘게 구성을 하는 건 UI고 찾았을 때 17층을 바로 찾을 수 있게 쉽게 하는 게 UX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거 제가 공감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가 한 30 몇 층까지 있더란 말이죠. 너무 버튼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딱 탔는데 보기에는 이쁠걸요 아마? 멋있죠. 보기는 예, 멋있죠. 보기는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렇죠. 예, 굉장히 멋있죠. 예. 제가 말이에요 15층이에요. 15가 어딨나 이렇게 이제 더듬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실패한 거네. 그렇죠. UX를 잘 생각 못한 거죠. 지금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실리콘밸리에 지금 이제 다들 이제 계시지 않습니까? 최고의 UX, 최고의 UI는 이거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애플 제품들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UX, UI 쪽으로는 탑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요? 혁신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집어넣느냐, 제공을 하느냐, 그거와 반면에 익숙해진 거에 맞춰서 계속 제품을 제공하느냐. 그 두 부분을 아주 조절을 잘하면서 여태까지 꾸준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애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면요, 소니 워크맨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썼던 소니 워크맨 버튼이 상당히 많아요. 리와인드, 뭐 플레이, 패스트포워드, 볼륨 등등의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파괴하고 나온 것이 이제 아이팟. 버튼 하나만 있고 뭐 두 개만 있고 지금 아이폰 보면은 버튼 하나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옛날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현재 모던 유저 인터페이스로 바뀐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해요. 자동차. 차를 운전한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뭔가 그 재밌는 장난감을 조작하는 듯한. 근데 막 앞으로 잘 가는. 야, 뭐 안 타봤으니 뭐 제가 저도 안 타봐서 공감을 할 수가 지금 없네요. 잠깐만요. 그럼 타본 혼자 타봤습니까 유일하게? 아, 이쪽은 타봤고 이쪽은 안 타봤는 예.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직 젊은 애들이 테슬라 잘 안 타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테슬라를 타지 않고 좀 나이 든 사람이 탄다. 뭔가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예. 테슬라 CEO에게 앨런 머스크. 어떻게 저기 할인 좀 해주시면 제가 한번. 자 혹시 그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네. 예, 꼭 할인된 가격으로 예, 한국에 저도 좀 타보고 싶습니다. 그 조직 문화가 좀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한국하고 비교해서 가장 다른 점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든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주어져 있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니기도 하지만 발언권이 주어지고 그 발언권으로 한 이야기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회사의 일이나 제품에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되는 걸 저희가 체감할 수 있어요.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왜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다음 해의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예. 항상 되게 논리적으로 진짜 딱 이유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두에게 이해시키는 게 결국 그 목적지로 가는데 제일 빨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CEO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 왜라고 자꾸 물어보면요 짜증나지 않습니까? 예, 티타임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은 저에게 절대 왜라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일할 때 보면은 저희는 뭐 상무님이라든지 전무님이라든지 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요? 네. 네, 미국에서는 CEO를 만나도요. 어허. 하이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하이? 이게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자, 오늘 뭐 이 5분 모시고 뭐 짧은 시간에 실리콘밸리 이야기도 뭐 조금 해보고 UI UX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이 UI UX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짧게 조언을 한번 이제 해주시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 오려고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장단점 다 알아보시고 이렇게 미리 와본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는 게 장단점을 알아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알아보시고 준비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아보고 오랍니다. 알아보고 모르고 타면 외국인 노동자에 그냥 끝날 수도 있다. 예. 예, 알아보고 가신 거죠? 아니요. 네. 자, 사실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모두 누구든지 제품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소비자를 생각하고 고객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서도 저는 늘 고객이 어떻게 하면 더 쉬울까, 편할까를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이게 디자이너의 영역이 아니라 결국은 IT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에 말이죠. 또 이제 한국에 올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말이죠. 아주 좀 다른 어떤 그 좀 기획을 해가지고 다른 자리로 한번 만나보는 네.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하죠. 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테크 수다 위드 블러터 최어섭, 오원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우리 기자 오 기자는 말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 최 기자는 되게 서울 괜찮았습니까? 어떻게 지내셨는지. 출근 잘하고 네, 뭐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귀가 간지럽거나 그러지 않았던가요? 우리가 말이죠. 아주 신기하게도 아주 우연찮게도 현지에 가서 이찬진 대표랑 같이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같이 컵라면을 먹었지 않습니까? 이찬진 대표랑 여러분 예. 호텔방에서 같이 아침에 컵라면 드셔보신 분 먹었습니다. 계십니까? 아마 네. 야. 그 우리나라에서 손꼽지 않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컵라면은 못 먹어봤다, 그치? 그래서 그 컵라면을 말이죠. 이 컵라면을 손수 싸셨냐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또 저희가 첨부로 컵라면 인증샷을 여기 아래 나가고 있을 겁니다. 참고로 그 이찬지 대표께서는 초상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자이크를 해서 좀 내보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수다. 네. 저희가 시리즈로 준비했죠. 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과 관련된 3가지의 궁금증, 이거를 3주에 걸쳐서 풀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시리즈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 첫 번째는 LTE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LTE.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속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 광대역터 이제는 파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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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이름만 제가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 제가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분량이 적어서요. 요거라도 좀 챙겨 먹어요. 전공이에요 이게. 일단 LTE, LTE. 그리고 두 번째 LTEA, A. 세 번째 광대역 LTE, 광대역 LTE. 네 번째 광대역 LTEA, 다섯 번째 마지막 가장 최근에 나온 최신 기술입니다. 3밴드 LTEA. 3밴드 LTEA. 이게 사실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예. 다 따져보면 그냥 LTE예요. 일단 5가지 기술을 순서대로 좀 보면 예. 이게 다운로드 속도의 차이거든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파일을 빨리 다운받는 거죠. 예. 그래서 통신사들이 속도를 얘기할 때 항상 예를 드는 게 영화 영화 한 다운로드죠. 편 다운로드 영화 한 편 봤는데? 봤는데 뭐 2분 뭐 요즘 뭐 30초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점점 이게 빨라지는 건데 예. 처음 속도가 75Mbps라고 합니다. 75Mbps면 어허. 초당 0.9MB 어쩌고 되겠죠. 0.9 아니라고 9MB 정도 된다고. 네, 자, 9MB 정도 됩니다. 얘기했다가 네. 어떤 미천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게 LTEA라고 나왔습니다. LTEA? 네, LTEA는 두 개의 주파수를 음.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주파수를 하나로 묶은 것처럼 해서 다운로드 속도가 2배로 늘어나는 거죠. 75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LTE의 속도는 사실 주파수를 얼마나 넓게 최고의 가리자 분량 없는 원석 기자 이것 좀 들고 계세요. 예. 분량 없는 자, 이게 LTE예요. 예. 이만큼의 속도를 내는 자, 거예요. 주파수 하나를 쓰고 있다고 치고요. 네. LTEA는 네. 옆에 떨어져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가 묶어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속도가 75 나오니까 합쳐서 예. 150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광대역 LTE죠. 네. 광대역 LTE는 말 그대로 대역이 넓어진 거예요. 하나의 주파수가 네. 더 넓어진 거예요. 이렇게 붙어서. 그러니까 1차선이 2차선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의 주파수가. 네. 하나를 더 붙입니다. 네. 그러면 3개가 됐죠. 이렇게 3차선이 이제 됐죠.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 이걸 거예요? 묶으면 예. 3개가 3차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속도가 225Mbps가 나오는 광대역 LTEA라고 이름 붙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나온 3밴드 LTE. 3밴드 LTEA 이제 곱하기 4라고 해요.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렇게 또 이게 떨어져 있는 붙나요? 거죠. 떨어지나요?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들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4개 채널이 있는 네 개인데 거죠. 사실상 이거 하나는 두 그냥 개인 확장해 놓은 셈인 거잖아요. 네, 이거는 2개인 셈인 거고 이제 하나 붙으면은 4배. 그 75 곱하기 4 하면 300이에요. 네, 300Mbps예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인터넷, 유선 인터넷이 100Mbps 나오잖아요. 예. 그거에 비해서 3배. 3배. 무선이 거의 3배 정도 빨라지는 거죠. 야, 오늘 뭐 수다는 말이죠. 이걸로 끝납니까? 뭐 이것만 정리해도 저는 굉장히 좋은 걸 알았는데. 오늘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소품 잘 챙기시고. 어찌됐건 속도는 달라지고 있다는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 다운로드 속도가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네.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 쓰면서 영화를 스마트폰에 LTE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 강심장을 가지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1기가 받으면 한 달 요금이 영화 한 편에 끝나버리는. 네, 영화 제가 두세 한 편 달 보면은. 요금이 5기가를 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거 지금 3밴드 LTEA의 최고 속도로 다운받으면 3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응답 속도거든요. 눌렀을 때 서버까지 가서 내가 원하는 파일이 다시 올 때까지 속도인데 이게 빨라지는 게 사실 인터넷이 더 빨라진다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LTE는 지금 여러 5가지 세대가 나왔지만 똑같아요, 사실은. 이 응답 속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이 속도는 앞으로도 LTE가 10개 주파수 합쳐지는 동안에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 속도가 올라가는 시기가 5G가 나오는 시기인 거예요. 야, 그래요. 나는 많이 다를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다운로드 속도의 차이 말고는 네, 체감하는 데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전혀 얘기예요. 차이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면 요금도 다르지 않나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요금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빠른 만큼 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은 요금을 더 내는 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다운받으려고 할 때 요금이 좀 빨리 나갈 수는 있겠죠. 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곱하기 3을 하고 곱하기 4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사실은. 이게 더 사실 광고예요, 광고. 우리 게 더 빨라요.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고 네. 또 하나는 사실은 통신사들의 고민이 좀 있어요. 데이터를 많이 쓰면 주파수 하나당 주고받을 수 있는 주파수의 양은 한정돼 있어요. 가입자도 한정돼 있고. 뭐 예전에 3G 특히 3G 있을 때는 왜 지하철 타면 전혀 단절했었어요. 뭐 축구장 한번 가면요. 네. 전화가 잘 안 터졌을 정도였어요. 네. 야구장에서도 뭐 네. 지금 LTE 쓰기 쉽지 않고요. 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늘리려면 분산을 해야 되잖아요. 주파수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LTE에 개통을 했던 네.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한계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비례해서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죠? 이게 사실은 뭐 LTE 통신 얘기할 때 네. 고속도로 뭐 차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다운로드 속도는 수돗물 같은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수돗물을 이렇게 틀어요. 그러면은 물이 쫙 나오죠. 하나 더 틀면은 2배로 빨리 나옵니다. 근데 옆집에서 누가 틀어요. 그럼 우리 집 수압이 약해지지. 아니 그렇다는 말은 가입자가 많은 통신사가 좋다라는 건 아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제가 그 취재하다가 그 가입자가 좀 적은 뭐 통신사가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냥 밖에 없어요. 딱 말씀하세요. 그냥. 네. 거기 이제 그 담당자들의 항상 고민이 우리 또 그건 거예요. 보호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정하십시오. 엘모사. 그렇죠. 네. 거기 담당자들의 고민이 그건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입자가 적으면 속도가 빠른데 근데 그거를 광고에 못 실어.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항의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통신사 측에. 전화 주세요. 아니 왜냐면 천기 누설을 한 거다 지금 당신들. 그 5천만 국민들한테 항의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통신사 3개한테 항의를 들으시겠습니까? 이제 75에서 시작돼서 지금 뭐 150, 300까지 온단 말이에요. 이 속도는 과연 믿을 만한 속도입니까? 뭐 다 아시잖아요. 절대 다 안 나오죠. 근처에도 못 갑니다. 아니 그러면 설마 이론상 한 명이 기지국가 통신할 때 이 네. 개념인 거예요? 그래도 안 나와요. 뭐 거의 그런 정도죠. 뭐.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그게 전자공학적으로 야 전공자. 성공 났다. 무수한 그 변수를 고려하면 절반 혹은 절반보다 살짝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게 속도가 잘 나온다. 그 뭐 지금 여기서 바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이 지역에서 어떤 속도가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스타트. 하나, 둘, 셋. 지금 결과가 다 끝났는데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응답 속도, 그게 지연 시간이거든요. 예. 지연 시간은 사실 뭐 거의 지연 차이가 없죠. 시간은 이거는 30.2 밀리초. 밀리초. 네. 그리고 30.5 30.5 밀리초, 29.0 밀리초. 똑같네요. 네,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볼 때는 인터넷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볼 때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건 사실 뭐 대표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표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여기서 광대역 LTE가 LTE와 더 만약에 낮게 나왔다면 흥분을 해야 되는데 전화하셔야죠. 다행히 나와서 제가 흥분을 못 하겠네요. 사실은 말이죠. 안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차정인 기자님 기사 한 건 놓치셨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는 거네요. 아니 뭐 분명히 좋은 거죠. 뭐 3밴드 LTE고 뭔가 분명히 좋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기존에 겪어왔던 그 급박한 세대 교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때야말로 뭐 세대 교체라는 용어가 굉장히 잘 어울렸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어떻게 혼란스러운 게 통신사 얘네들 과도한 마케팅 때문에 그래요. 그 과도한 마케팅으로 지출되는 그들의 출혈을 저희 또 사용자가 고스란히 또 비용 지출로 또 감당하고 있는 거고. 예. 다운로드 속도 뭐 중요하지 않다. 네. 그렇죠. 영화를 뭐 광적으로 보는 뭐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무한대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라면 네. 뭐 해야죠, 그죠? 아니 무한대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요금제가 있어요. 그건 다음 주 이 시간에. 대박.
통신, 이동통신,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과 관련된 진실, 세 가지의 진실. 첫 번째 시간 LTE의 진실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도 많이 배웠고 전자공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오 기자도 많이 배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들어서 최 다시 기자. 전공책을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T 시간.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했을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인텔에서 5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공개했습니다. 인텔에서 발표한 5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14나노미터 마이크로 아키텍처 공정 기반의 프로세서인데요. 프로세서 내의 그래픽 성능만으로 4K UHD 화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전 세대 대비 비디오 인코딩 성능이 50%나 향상되었다고 하는데요. HD 비디오 연속 재생 시간도 최대 8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 LG, HP 등 국내외 7개 PC 제조사들이 5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제품 20여 종을 이달 내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보다 강력해진 성능으로 돌아온 5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PC 시장에 어떤 혁신을 가져다 줄지 기대합니다. LG전자가 2015년형 PC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먼저 14형 크기의 노트북 그램 14는 980g의 무게로 국내 14형 노트북 가운데 가장 가볍다고 하는데요. 코어 i5를 탑재하여 그래픽과 멀티태스킹 기능을 4세대 CPU 대비 20% 이상 높였다고 합니다. 또한 21:9 화면비에 곡면을 적용한 시네뷰 일체형 곡면 PC도 발표했는데요. 공간 활용도를 높인 일체형 PC에 곡면 모니터를 장착해 몰입감을 높이고 넓은 화면을 여러 개로 나눠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초경량 대화면에 그램 15와 무선 키보드를 적용한 탭북 듀오까지 다양한 PC 라인을 선보였습니다. LG전자의 2015년 PC 라인업. 소비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궁금해지네요. 이르면 3월부터 구글 크롬이나 사파리 등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분들도 신용카드 간편 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액티브X 외 대체 수단이 허용되면서 간편 결제 등 각종 전자상거래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본인 확인 및 결제 등을 위해 컴퓨터에 설치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으로 공인인증서와 함께 표준화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액티브X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정부는 액티브X를 EXE 파일로 대체하여 해당 홈페이지 방문 시 자동으로 내려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보안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욱 편리해질 전자상거래, 진짜 편리해질지 두고 보겠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인천 지역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IT 기업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한국 진출이 확정될 경우 전자상거래 부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다음 카카오는 자사 서비스의 가입자와 가맹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전자상거래 부문을 주요 사업 방향으로 잡고 쇼핑 검색과 페이먼트의 영역에 많은 변화를 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SK플랜은 역시 한 웹페이지 내에서 모든 결제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의 국내 진출 가능성을 두고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국내 IT 기업들. 소비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선의의 경쟁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스마트해지셨나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꼭 본방사수해주세요. 안녕! 네, 티트렌드 이경현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쾌한 티트렌드 오늘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네, 코비라는 제품이고요. 아직 현재 제품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래, 내가 찾던 제품이 이거다라고 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앱이 별도로 있어서요. 어느 정도 운행 그 자전거를 탔는지, 그다음에 또 뭔가 센서 있는 뭐 웨어러블을 이제 착용을 했을 경우엔 심박수라든가 운동량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이더라는 앱이 있는데요. 뭐 그런 앱들이 보통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는 앱 형태의 제품인데 그런 기능까지 이 코비 제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일석 10조, 뭐 일석 9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 제품이 지금 현재 그 킥스타터에서 펀딩에 성공을 했고요. 한 40만 달러, 그러니까 원래 10만 달러 정도의 이제 목표 금액을 했는데 40만 달러에 이제 투자를 받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시제품이 나와서 이제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뭐 실체가 안 나와서 기능이 좋다 나쁘다, 얼만큼 만족스럽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필요한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맞습니다.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박스 기능이 현재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전거를 타면서 뭐 한강에서도 자전거를 뭐 타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들어보면 뭐 자전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CCBB를 가리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블랙박스 기능도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회사에 올리세요. 네, 그런 방법도 블랙박스를 추가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꼭 한번 올리셔서 그 피드백이 오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 어떤 거죠? 네, 두 번째 제품은 이제 IoT 제품인데요. 뭐 시크릿이란 제품이고요. 시크릿? 비밀? 네, 그런 팔찌인데요. 저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목욕하실 때 스마트폰 두고 오시잖아요. 아, 지금 그림 나오네요. 아, 지금 사람이 욕실에 있는데 목욕을 하다가 툭툭하니까 이 소리 비친다는 얘기예요? 네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네, 이 제품에 이제 제가 이 제품이 너무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조금 실망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런 제품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뭐 기술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정말 저렇게만 되면요, 저도 바로 당장 삽니다. 그렇죠. 저도 이 제품을 보고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은 방수 기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방수 기능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뭐 욕실이라든가 뭐 비가 올 때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꺼낼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시크릿 팔찌를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아이디어인 거죠. 팔 쪽에 프로젝터로 이제 피부에 이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터치를 하면 이 센서가 인식을 해서 한 8개의 센서가 달려 있어서 이제 조작이 가능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키트렌트 사상 사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나올 가능성 제가 단언컨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왔으면 좋겠는 제품이죠. 가장 나왔으면 가장 바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굳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나오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그냥 목욕하고 오실 때 전화가 오거나 궁금하면 안 보면 되죠. 뭘 또 굳이 목욕하면서까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까? 이 제품 같은 게 이제 웨어러블 제품들이 나오는데 너무 뭐 획일화돼 있고, 뭔가 뭐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을 뭐 알림을 준다든가 뭐 이런 단순한 그런 제품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뭔가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웨어러블 제품들의 방향이 재미있는 아이디어나 실용성으로 뭔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웨어러블의 어떤 그 한계를 약간 좀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돋보이는 재미있는 아이디어 가져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이 실리콘밸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한국인 분들과 함께 UI, UX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역시 도전과 열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새해에 새로운 목표를 한번 잡아보시는데 티타임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